쌤입니다.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런두 티치 LDT 리더십 오늘 46강입니다. 46강은 이 세상을 뜬 지 이제 11년 됐죠. 4차 산업혁명의 꽃을 피운 풍운하라고도 하고 감성을 이끄는 힘 그리고 파워, 추진력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는 퍼펙트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감성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스토리 중심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스토리 잡스를 뭐 언론지상이나 여러 가지 뭐 영화가 나오고 책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요소들, 어떤 장점들, 어떤 특질들을 배우고 따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자기화하는가, 이런 것 중심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BT 리더십에서는 항상 그 배움과 그 가르침 그리고 행동에서 그 특질들을 자기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감성을 갖고 있죠. 예술가의 감성을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IT 업계 전문 기술자, 개발자가 아니고 그 개발은 거의 뭐 스티브 워즈니악이 거의 다 했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고 그 거상의 마인드를 갖고 있죠. 대단한 상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럼 그러한 상수는 또 어디서 나왔고, 그러한 감성은 또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그 고집불통이고 그 추진력 그리고 그 배짱 깡다구는 또 어디서 나왔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스토리 형태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해보려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할 때, 강의 코칭할 때 제가 스토리텔러 중에 가장 퍼펙트하게 그 세 개의 점을 연결하는 게 스티브 잡스다라고 이제 종종 왕왕 표현하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이야기는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그리고 뭐 출생의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과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린 때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 감각들을 키웠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DT 리더십에서 지금 46강인데 모든 리더들이 그 바이오그래피를 만의 나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이, 연도, 뭐 1955년생 스티브 잡스의 1955년생 동기는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바로 동시대 동년배이면서 30년 애증 관계를 지은 경쟁자이면서 라이벌이면서 상호 이제 추종하는 그런 관계인 빌 게이츠와 동년배 같은 나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어릴 때 그 입양이 출산 전에 입양 계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원래 그 친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리아 계열의 이민자 출신이었죠. 그런데 아이를 키울 그 여력이 안 되고, 또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부가 그걸 반대해 가지고 그 친부와의 관계는 죽을 때까지 찾아와도 만나지 않고 이제 눈을 감게 되는, 그거에 대한 그 자기 열등감들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그런 그 인간적 고뇌나 고통들도 스티브 잡스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때 어머니가 그 입양자를 찾아가지고 그 입양의 조건, 출산하자마자 그 생모가 갓난아이를 입양하는 조건을 할 때 그 조건을 걸었던 게, 반드시 그 괜찮은 가문에 아이는 뭐를 해야 되는 거면 대학을 이제 보내야 된다는데, 실제로 입양을 원했는데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나왔는데 급하게 대학을 꼭 보내준다는 조건을 했는데, 실제 키워줬던 그 양부라 그러죠. 자기는 진짜 1000% 자기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만큼 뭐 낳자마자 눈 뜨자마자 뭐 엄마 아빠가 됐으니까 지금의 뭐 시험관 하기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제 관리되고 그런 사실들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한 면에서는 좀 거침없이 그런 자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는 것도 있고, 또 트릭도 이제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죠. 그 비즈니스 상에서 그 이러한 요소들이 뭐 찬반 양론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LDT 리더십에서 항상 좋은 점만 배우고 좋은 점만 따라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그 양부는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나온 기계수로 수리공이고 또 미군에도 근무했고 부동산도 했고 이것저것 하는 그 기계 노동자이죠. 기계 노동자이면서 때로는 중고차를 수리해서 팔기도 하고 또 부동산 중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상당히 형편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던 것만은 어린 시절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에도 스티브 잡스는 그래 큰 관심들이 없었죠. 뭐 학습을 시킬래 해도 뭐 말 안 듣고 또 개구장이의 범주를 넘어서 그 리더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마하트마 간디도 그랬고 이순신 장군도 그랬고 악동의 기질이 있고 깡다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세상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에게 가장 그 선한 영향력을 줬던 분이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줬던 분이 바로 어머전 힐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식 교육에서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고 아이가 뭘 좋아하는 걸 먹고 하라는 걸 하는데 그 어머전 힐이라는 그 선생님이 스티브 잡스에게 항상 그 대가와 보상 같은 거를 가르쳐 줬어요. 이걸 하게 되면 사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용돈을 주게 해서 그 프로모션을 했던 거죠. 그 프로모션을 하면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공부도 성적이 올라가면 이걸 하나씩 체크하고 하니까 그걸 받아먹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고 원하는 그런 과목들을 잘했던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아이가 봤더니 다른 공부를 안 하고 뭐 성적이 뭐 썩 좋은 것도 아닌데 그 특이한 부분에 관심이 있어 수학적 재능을 발견해 가지고 그 수학 능력 시험을 한번 봐보라고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해서 아이가 수학을 한번 시험을 봐보게 되면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들을 하고 그 원리나 그런 추진들을 질문하는 게 좀 날카롭고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러는지 하는 그 why와 how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학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월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반을 하다 보니까 자기 4, 5년 선배들 그 17살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4, 5년 선배들과 친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5살 많은 어준이하게 항상 친구라고 하는데 그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방과후 스쿨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고 또 아버지가 그 가게를 하고 중고차 수리를 하고 이런 기술적인 거 기계적인 거 이런 걸 보면서도 거기에 중고차 수리하고 그 기능적 기술적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중고차 부품을 살 때 흥정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게 어떤 방법으로 흥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다 싸게 그 구매력 파워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 그 중개업을 할 때 그 집을 보러 다니면서 어떤 집을 짓고 어떤 형태를 어떤 식으로 브리핑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고 거기에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그런 원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고등학교 때 본인이 키트 있잖아요. 뭘 사게 되면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키트를 보고 난 다음 자기가 직접 그 HP 이거 슈렛 패커드죠. 패커드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그 기계를 한번 만들어 그 전화 주파수 하는 기계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부품 거기서 쓰다 남은 거 혹시 없냐고 그거를 주게 되면 한번 해보겠다 해서 또 당당하게 자기를 얘기를 해서 했더니 그게 오케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뚝딱뚝딱 만들기도 하는데 그 만드는데 그 기술을 워즈니악 보고 도움을 많이 보고 그 만들어낸 거를 그 장거리 전화 무료로 하는 장거리 전화 이런 것들을 컴퓨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무료 전화를 쓰게 해서 그걸 고등학교 때도 팔아먹기도 하고 그 팔아먹은 가격들을 비싸게 팔고 싸게 팔았다 해서 원준이에게 배당을 적게 주고 뭐 이런 것들 일화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가게 됐을 때 그 리드 칼리지로 가는데 리드 칼리지가 상당히 비싼 대학이거든요. 그 비싼 대학을 가게 된 것도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비싼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을 안 보내도 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 대학을 갔는데 부모님이 달러빚을 내서 자기 그 약속 그 생모와의 약속 때문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부모가 뼈 빠지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대학을 다니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해가지고 부모에게는 대학을 다닌다 해가지고 6개월 다니고 대학을 때려치웠거든요. 대학을 때려치워놓고 학교에마다 그 전공은 철학과였는데 뭐 수업을 이런 걸 들으면서 그 철학과에서 뭐 초기에 6개월 들으면서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도 이 영감 같은 거는 많이 얻었을 건데 그때 청강생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알바하고 또 고등학교 때 저 HP사에 그 임시직원 그러니까 알바죠. 알바 방과후 수업을 하고 거기에서 또 같이 그때 그 같이 일했던 사람이 바로 워즐 이야기죠. 그 개발자. 예, 그때 만났던 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임시 채용되기도 하고 또 뭘 하게 되면 좀 독특한 시선이나 이 시각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이제 만나게 된 그 사람이 좀 선불교 선원인데 그 거기가 어디에서 만난 거면 그 사과 농장에 그 오리논팜이라는 사과 농장에 그 히피 공동체 해가지고 뭐 명상도 하고 선도하고 그때 만났던 그 정신적 스승이 바로 그 일본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그 선불교 승려 그 오토가와 고분이라는 분이 오토가와 고분이라는 분을 만나 가지고 명상의 세계, 선의 세계 또 그 안에서 질의응답 그리고 참선, 깨달음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줬죠. 오토가와 고분이 자기 자서전에도 얘기했고 모든 거에서 나의 정신적 지주, 나의 멘토는 바로 오토가와 고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섰던 분이 바로 오토가와 고분. 또 자기는 승려가 되겠다 해가지고 오토가와 고분 찾아가지고 나는 승려가 돼가지고 이 길로 가겠다. 그때 오토가와 고분이 승려가 돼 선을 해서 그 깨닫지 말고 세상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해라.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번 권했던 게 바로 오토가와 고분이에요. 그 일본계 선불교 스님이 권한 말을 그대로 또 현실에 옮겼던 게 그래서 이때 배웠던 게 그 명상 기법을 배우고 또 사과 농장에서 일하면서 베지터리언이거든요. 이제 비건 그 비건도 와이프가 뭐 해서니까 육식을 전혀 하질 않아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그 췌장암을 선고받았을 때도 일기 때 췌장암 선고를 받아 가지고 의사들이 수술을 하라 이게 수술했으면 그 70-80% 살 수 있다 했는데도 자기 식이요법으로 한다 해가지고 아마 단백질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당근하고 사과만 먹는 거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 영화를 찍을 때 그 역할을 맡은 배우가 얼굴이 뭐 사과 선홍색으로 바뀌고 막 요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오래 왔으니까 그걸 흉내내 가지고 사과와 당근만으로 다이어트하고 그 체험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만큼 거기에 심취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을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의사들 말을 듣지 않고 방식을 쓰다가 이게 악화돼 가지고 결국 췌장암으로 이제 죽게 됐는데 그 명상이나 수행 이제 좌선하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뭐 지금은 뭐 명상 음악도 나오고 스티브 잡스 명상 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줬던 때는 선불교 이분 때문에 본인이 그 회사 그 아리타라는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자기가 돌을 닦을 거라고 인도 히말라야를 가거든요. 히말라야를 가면서 그 참선하고 수행하기도 하고 그때 내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또 인문 고전 공부를 하고 뭐 리오왕 맥베드 이런 것들도 많이 했고 또 음악과 시를 또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음악과 시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자기 아이폰에는 그 자기의 그 추종 평생 가장 그 좋아하는 음악인이 밥 딜런이거든요. 그 밥 딜런의 773곡을 아이폰 안에 다 수록해서 다니면서 또 밥 딜런은 시인이면서 음악가이면서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래서 2016년인가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노벨 문학상을 받고 직접 밥 딜런을 만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떨려서 말을 못하는 그런 너무 설레가지고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만났는데 왜 그런 거 하게 되면 항상 영감을 떠올릴 때는 밥 딜런 음악을 들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하게 되면 이제
단순함이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파워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단순하게 만드는 게, 그게 쉽고 간단하게 아이들 쓸 수 있는 아이폰이라는데 아이폰이라는 이름 정할 때도 폰맨, 포드맨 이런 아이팟도 판맨 이렇게 그 부사장이 이름을 정했는데 전문가들이 아이폰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해서 또 그거를 안 된다고 자른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고난도 겪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모르면서 아이패드라는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것들, 아이팟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돼 있는데 그 단순함의 극치를 이뤘던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그 단순을 딱 보게 되면 그 이미지로 보는 아웃핏이라고 그러냐. 이미지로 딱 봐서 스티브 잡스 하면 위에서 딱 보게 되면 나중에 젊은 때 머리가 길었었거든요. 쏙 길게 해가지고 그래 했었는데 그 안경을 딱 들 수 있죠. 그 안경이 저게 그 르노 안경이라고 독일제 르노 안경 클래식 스타일인데 저거를 쓰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압구정 쪽에 이거 르노 안경이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저 안경이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해서 한 시대의 그 마케팅의 브랜드를 풍미하게 만들었던 것도 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만큼 뭔가 하면 영향력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여기 이제 내려오게 되면 늘 입는 게 블랙 이 터틀넥 그 목티 이거를 항상 입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자기가 항상 그 음원 때문에 소니가 마이마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자에서 그 소니의 회장이 그 모리타 회장이 아마 일본 기업인 중에 가장 영어를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소니사를 방문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봤더니 직원들이 전부 같은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게 너무 단순하게 딱 보이는 게 하나로 그 움직임 자체가 일체되는 걸 딱 보고 물어봤던 게 저 뭐예요 했더니 우리 직원들 유니폼이라고. 그럼 그 유니폼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그때 얘기했던 게 그 자기가 일본의 그 디자이너 그 이세이 그 디자이너가 만든 거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받아뒀다가 자기가 직접 요런 그 깡다구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직접 HB 사장한테 전화하는 거라든가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런 협상을 벌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업가들이 배워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 전화를 딱 해요. 자기네 애플 직원들 티셔츠를 단체 티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 의뢰를 해서 만들어서 이제 샘플 하나를 와서 직원들한테 딱 보였더니 이게 뭐냐고 직원들이 뭐 이걸 입고 근무하냐고 그래서 직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를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게 샘플 100벌이 이제 택배가 온 거예요. 택배가 와서 스티브 잡스가 그러면 이거 내가 입지해가지고 평생 이거 하나로 입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돈도 많고 뭐 부자도 뭐 재벌도 있고 그랬지만 그런 걸 약간 초월한 듯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게 독특한 그 세계, 영감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좋은 점들만 우리가 딱 배우면 됩니다. 뭐 고집불통도 좋은 점,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 티셔츠를 죽을 때까지 계속 입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검은색 블랙 터틀넥입니다. 그거를 입고 세 번째 청바지. 청바지는 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면서 각 청바지 사회에서 전부 자기네 브랜드다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도 했었는데 그 이 청바지를 입게 된 이유가 그 마케팅에 탁월하다는 걸 딱 느껴야 되는데 리바이스를 입고 나오거든요. 리바이스를 항상 501을 이제 주로 입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뭔가 리바이스의 정신, 100년 기업의 정신, 리바이스가 1853년도 생겨나가지고 공식적으로 1873년도인가 그때 창업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데 이때 애국심 마케팅도 같이 했던 게 자기네 제품과 그 연관시켜가지고 이게 링크하면서 함께 나가는 그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리바이스에 보게 되면 LEVI, S가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이 창업자인데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그 정신 그리고 고집 그리고 그 청바지를 그 만들게 된 그 전쟁 때 텐트를 알렸던 걸 가지고 광산 노동자들을 보고 거기에
아주 쉽고 간단하게 딱 평평하게 만들어서 재봉해가지고 전천후 복장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인이 있게 돼 있는 그런 100년 기업의 꿈, 그 아이디어, 도전 정신들을 사고, 또 하나는 똑같은 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이제 본사고 그 지역 출신을 위해서 같은 지역 이런 로컬 그리고 애국심 마케팅에 활용했던 게 리바이스고, 또 여기에서 신발은 항상 그 뉴발란스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이거 뉴발란스 신발도 이제 100년 돼 있는 건데, 저것도 아이디가 보게 되면 그 창업할 때 뉴발란스 신발의 그 NB라는 글자에 보게 되면 그게 닭발 찍어 놓은 거거든요. 닭발들이 서 있는 그런 그 형상을 보고 난 다음에 뉴발란스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 기업의 그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자기가 뭘 이용할 때는, 들고 다닐 때는 그거를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동조자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고 연대하는 상생과 윈윈에 대한 거는 상당히 탁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안경, 루노 안경하고 이 블랙 터틀넥, 다음에 리바이스 청바지, 다음 뉴발란스 신발. 그래서 요 신발들이 없어서 못 팔고 사람들이 요걸 또 흉내내고 따라내고 한 게, 요런 정신, 그 단순함의 정신을 따라한 게 바로 누군가 하면 마크 주커버거예요. 그 마크 주커버거는 1984년도 그 1984년도에 그 매킨토시를 이제 발표하고 그 마케팅의 본격적인 선을 딱 보였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함에 대한 걸 학습하면서 하버드를 중퇴하고 자기도 회색 티만 입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크 주커버도 나올 때 보면 청바지에 회색 티만 입고 나오는 게, 또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사회적 기업의 어느 CEO도 항상 그 티셔츠하고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 CEO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나 기업가 정신이나 그 독특한 마인드, 영감, 이런 추진력들을 많이 배우는 게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차를 아버지가 뭐 중고차를 수리하고 하다 보니까 차를 이제 보고 하는데, 항상 그 뭐 언론이나 인터넷에 보거든 그 벤츠 그 SL55 AMG 말을 즐겨 탔다 이제 그랬는데, 실질적 에마는요 잡스 Z8 BMW거든요. BMW가 진짜 에마인데 그 벤츠 차를 남바 안 달고 타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남바 없이 차를 탄다니 그거 말이 돼야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주 법이 임시차를 뽑아내게 되면 6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아도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6개월간 번호판 없이, 그 이유는 딱 하나지, 그 벤츠의 저 멋진 디자인을 번호판이 다 배려놓고 있다 해가지고 번호판을 달지 않고 그냥 6개월 타고 난 다음 신차로 또 바꿔버리고 신차로 바꾸면서 꾸준히 탄거하고, BMW는 나올 때부터 남바를 달고 출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바를 출고하고 나오는데, 이게 실제 그 잡스 차량인데, 그 잡스가 탔던 그 쿠페형 그 오픈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잡스 Z8이라고 딱 붙어 있는 건데, 그걸 달고 나오는 건데, 이걸 굳이 탔다는 거는 이게 이제 자기 에마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차가 관리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가지고 주행거리가 2만도 안 되고, 그 경매에 나왔는데 차가가 거의 3억에서 5억까지 경매가가 나오는 잡스가 찼던 게, 모든 게 다 이제 현금 돈이 되고, 또 항상 색깔은 그 MW 컬러라죠. 은색만을 이제 고집했다는 거. 이게 가끔은 이제 차를 장애인 주차장에, 자기 회사에서 항상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고 하니까 직원들이 항의하는 거를 딱 따는데, 애플의 그 슬로건이 Think Different거든요. 다른 생각, 또 달리 생각하라 했더니 직원들이 그 주차에다가 위에 딱지를 딱 붙이는 게 뭔가 파크 디퍼런트라고 써가지고 이 주차장이 다르게 이게 사용하라 하는 건데, 이게 그런 독특한데, 잡스의 그때 얘기는 여기는 우리는 아직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만드는데 장애인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걸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뭐 변명했다는 뭐 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독특했었고, 그 자신에게 이제 영감을 줬던 게 밥 딜런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이폰의
773개국을 다 수록하고 다닐 만큼 그 밥 딜런 하게 되면 그 7080 그 비틀즈 세대에는 뭐 밥 딜런 하게 되면 다 열광하고 노래하는 음유시인으로 유명하고 또 비틀즈를 상당히 선호했던 게 비틀즈의 뭐 폴 맥카트니라든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면서 그 하모니를 이루고 또 1만 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이런 오디션에서 떨어졌는데 그 염습량을 통해서 최고의 음악가가 됐던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 밸런스를 맞추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틀즈는 비틀즈의 팀워크는 내 비즈니스의 모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컸었고 스트로베리 필드스 포레버라는 그 음악을 그 상당히 선호하고 이제 좋아했었습니다. 또 이제 가끔 일이 안 풀리거나 답답할 때는 항상 딱 트는 음악이 있었는데 그게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입니다. 그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은 뭐 세계가 열광하고 여러분 유튜브 빌리진 하게 되면 그 마이클 잭슨이 이거 모자 춤주고 음지고 탁 그리고 하는 거 이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리진 음악을 뭐가 안 풀리고 답답할 때 그 음악을 틀고 그 기분 전환을 하는데 그 빌리진에 보게 되면 이 스토리 보면 빌리진 가사 내용을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가사 내용이 그 사생아 또 친자 확인 소송 내용이거든요. 자기가 나왔을 때 그 자신의 인생과 삶과 매칭되고 연관된 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그래서 항상 그 영감과 감성, 독특함 이런 창의성 그 창의성은 또 단순함이고 이런 논리들이나 수많은 명언들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1976년도에 그 애플이라는 걸 창업하면서 애플도 자기가 오리논팜이라는 사과 농장에서 사과가 가장 완전한 식품이다라는 거, 그 사과를 그렇게 선호하고 그 농장에서 봤던 걸 가지고 그 애플사라고 이름을 정하면서 그때 세 사람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됐죠. 그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로널드 웨인이라는 그 세 사람이 창업한데 그 이제 창업 스토리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걸 창업해서 애플 1이 딱 나왔죠. 애플 1이 나왔더니 첫 작품이고 다음 이제 77년도에 애플 2가 나오고 84년도는 마크 주커버가 태어나는 해 아닙니까? 그때 매킨토시를 이제 선보였죠. 그래서 애플의 출발점은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때 공동 창업했던 두 사람을 간단히 얘기하든 그 워즈니악이 5살이 많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은 지금도 컴퓨터 과학자고 발명가이고 그 발명이 그 미국 전역에 이제 올라가 있고 명예의 전당에 그 발명 전당에 헌액될 정도로 그 돈에 대한 욕심 없고 퍼주기 좋아하고 항상 옥신간시 싸우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결정적이 돼 그걸 따라하고 그 만들면은 그거를 누가 팔았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팔아왔죠. 다음에 그 고행하고 오리건 중에서 고행하다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때 그런 그 컴퓨터 이제 홈클럽 같은 데 들어가고 여기에 있으라고 나랑 같이 여기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학습하고 뭐하라 하면서 서로 이제 미워하면서 좋아하고 좋아하면서 미워하고 위하면서 했던 게 바로 이 스티브 이제 워즈니악입니다. 항상 그 비즈니스사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 불운의 남자라고 하는 게 같이 창업했던 그 로널드 웨인인데 로널드 웨인이 아니었으면 워즈니악이 잡스하고 같이 애플 창업 공동 창업자가 안 됐거든요. 그 설득을 누가 해줬는가 하게 되면 워즈니악이 해줬던 게 워즈니악 믿고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창업을 공동 창업자로 이제 등록해서 그 공동 창업자로 땡기는 그 힘 최고의 그 인재를 모셔왔다 해가지고 지분을 10%를 줘서 창업할 때. 그런데 이 로널드 웨이는 나 이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계약하자니까 나 이거 그 지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하니까 얼마면 되겠네니까 $800해서 $800 받고 그걸 포기했어요. 그걸 포기해서 그만뒀는데 지금 그 당시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가 경매에 넣으면 그 계약서 그 당시 그 세 사람이 계약했던 창업할 때 그 지분 계약했던
계약서가 경매 장소에서 159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하면 20억에 계약서가 팔렸는데 그 10% 지분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지분 10%는 360억 달러니까 360억 달러면 지금 돈으로 치면 5조 원 아니야. 5조 원을 800달러로 바꾼 사나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사나이가 바로 로널드 웨인. 로널드 웨인이 함께 워즈니악 보고 이 같이 창업해서 일하자 해서 설득을 잘했다는 게 그거를 다시 이제 버리게 된 거죠.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이미 뭐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 삼성이 발전이 만약 그때 OK를 했다면 더 빨라지지 않고 가지 않았나 하는데, 맥킨토시를 만들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하는 이런 도전 정신, 최고봉을 찾아가가지고 1대1로 미팅 면담하는 그 비즈니스의 역량이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83년 11월에 삼성이 이병철 회장 당시거든 한국에 와가지고 이병철 회장을 면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는 하게 되면, 이 맥킨토시를 삼성에서 이거를 판권을 가지고 그 매장에 디스플레이를 하라고 딱 얘기하는데, 젊은 친구가 그때 나이가 28살인가 그런데 젊은 친구가 배짱 좋고 상당히 앞서가고 있네, 인정은 다 해놓고 그걸 노하거든요. 그걸 노했는데, 제가 이제 삼성에 이제 강의를 가서 삼성의 삼성 그 인재개발원의 그 CS 인재개발원의 강의를 갔더니 벽에다가 탁 붙여진 문구를 딱 봤더니 Innovation Distinguish between a leader and a follower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인가 하면 스티브 잡스가 한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명언, 쉽게 말해서 혁신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하는 잣대다. 이게 딱 혁신을 보면 이 사람이 리더인지 이 사람이 추종자인지 이 사람이 그냥 따라오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리더인지 팔로워인지가 딱 혁신 시스템을 가동해 보면 나온다 하는 걸, 그게 삼성에서 그때 그게 붙여 있을 때가 뭐였는 거면 삼성과 애플이 분쟁 중일 때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나중에 맥킨토시든 자기네 컴퓨터 만들 때 그 부품 부속을 다 삼성 걸 써줘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삼성이 노한 이유가, 우리는 이런 컴퓨터 전 세상에 빌 게이츠도 그랬고 모든 게 전 가정마다 전부 컴퓨터가 들어가고 휴대폰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삼성은 우리는 반도체가 우선이다 해가지고 그걸 노했던 겁니다. 결국 그 추모식 할 때 여기는 팀쿡인데 사진에 나오는 건 지금의 CEO죠. 그 팀쿡하고 이재용, 그리고 저거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들고 삼성과의 꾸준한 이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기 보게 되면 웰컴 해가지고 미스터 스티브 잡스 해가지고 그 환영 이걸 하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그 관계들이 있다는 거하고, 또 펩시콜라 CEO 존 스컬리는 마케팅 전문가로 이미 마케팅하는 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존 스컬리는 그 입지전적 인물이죠. 그 펩시콜라의 배달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승승장구해 가지고 28살에 펩시콜라 CEO 자리까지, 부사장 CEO 자리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아버지 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맥킨토시를 딱 출시하면서 삼성 회장을 만났는데 펩시콜라 CEO 정도 못 만나겠네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뭘 얘기해 놓은 거면은, 이제 이만큼 능력 있고 역량이 있으니까 그만두고 우리 애플로 들어와라 했더니 존 스컬리가 기도 안 막힐 거 아니야. 아들 같은 놈이 와가지고, 야, 너 뭐 나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나보고, 야, 내 연봉이 니네 회사 규모만큼 하는데 뭔 소리 하니까, 지금까지 벌만큼 벌었지 않느냐. 이젠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나와 같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보자. 그렇게 딱 던진다. 헛소리 하지 마.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표에는 뭐 좋게 나왔는데, 사람에게 해로운 설탕물을 팔면서 그렇게 당당한 게 쪽팔리지도 않느냐고. 평생 설탕물이나 팔아먹고 살아라. 이런 게 이제 언론 뉴스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스티브 잡스 스타일은 그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제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고 해서 탁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존 스컬리도 자기의 과정 이런 걸 하나하나 해봤더니 그 펩시콜라 광고의 그 새로운 그 모델들, 아니면 뭐 나이키 광고나 이런 거에서 광고 마케팅에서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맥킨토시 그 발표회 그 컨퍼런스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할 때 전화해 가지고 얘기한 거죠. 내가 거기로 가게 되면은 어떤 자리 주면 다 알아서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대표이사 되냐고 하니까 대표이사 되고, 그럼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고, 그런 권한 주고 여기 와서 그 마케팅만 철저하게 해라 해서, 그래가지고 영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스티브 잡스의 스타일하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어린 사람하고 이제 분쟁들이 생기고, 그 맥킨토시 발표가 크게 예상보다는 크게 성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 논쟁, 경영권 분쟁 여러 가지들을 하다가 결국 이사회 결의로 해가지고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같이 창업한 창업자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났을 때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라는 넥스트 캠프트를 만들고, 그걸 활동하면서 그 픽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것도 인수하게 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결국 이 픽사가 그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를 하는 건데, 이 넥스트나 뭐든 기계나 장비에서 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영감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 애니메이션 감독 그 이런 사람들, 또 자기가 비디오 게임 회사에 그 아리타라는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했더니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이제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그 안에 했는데, 그 픽사 그 회장이 이혼하면서 위자료가 없어가지고 회사를 이제 팔게 되었는데, 그때 과감하게 본인이 애플에서 번 돈을 다 투자합니다. 그 투자한 돈이 천만 달러인가 거기에 그 당시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은 한 140, 50억 되는 건데, $10,000,000를 픽사를 딱 투자해서 샀는데, 그 픽사를 인수하기에 디즈니사가 이제 픽사를 인수하면서 디즈니의 대주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에 존 스컬리가 이제 성공을 못하고,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잡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잡스를 데려와라. 그 잡스에게 자꾸 이제 손을 내밀고 찾아오고 딱 하니까, 잡스는 그 애플에 대한 그 애정을 늘 갖고 있으면서도 그 조건들을 내걸었던 거죠. 그 조건을 내걸었던 게, 내가 이제 회사도 인수하고 애기도 커졌는데, 넥스트 회사를 니들이 사라. 그러니까 갑을 관계로 바뀌니까, 그래서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해요. 그걸 싸게 해줬겠냐고. 그 다음에 인수할 때 내가 애플에 들어가면 연봉 $1만 받는다. $1 연봉하고 나머지 배당이나 지분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가져가는 건데 $1짜리. 그래서 애플에서 받은 급여가 $14, 14년 동안에 자기 $1만 받는다 해서 들어가서, 뭐 $1 받는 CEO들은 많죠, 해외에는. 그 대신 그 지분이나 아니면 주가 상승이나 이익 배당 가지고 더 큰 소득이 있는 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명분이나 이런 실리들을 잘 따졌고, 그거 가면서 그 디즈니 또 이제 토이스토리 이런 것들이 뜨면서 디즈니 주식을 일부 처분했죠. 그 처분한 순이익이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5천억을 현금을 지고 $1를 받고 가가지고 애플로 이제 복귀하게 된 겁니다. 넥스트 픽사를 하고, 그동안에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는 게, 저기에 그 픽사에 보게 되면 에드 컴머하고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는데, 자신의 책에서도 이제 썼던 게, 스티브 잡스가 변했다. 과거의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에드 컴머리 말하는 스티브 잡스의 7가지가, 잡스는 남이 말 안 듣는다는 게 아니다. 진짜 경청하는 데다. 내가 토론해보고 만나보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상당히 유심히 주의 깊게 듣고, 그 창작자들을, 애니메이션 감독들하고 미팅하고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작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상당히 존중한다. 이제 잡스는 또
애플 본사의 그 본사가 우주선처럼 돼 있거든요. 애플 본사가. 애플 본사의 그 아이디어를 픽사 때 다 구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픽사 때 그 자기의 꿈이나 사람이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 대화하면서 또 픽사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가 픽사에서 얘기하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뭐 시놉시스 가지고 그게 시나리오 텔링이라 그래요. 시나리오 텔링이 스토리 텔링이 발전해서 그 장면 하나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픽사에서 그 프리젠테이션의 고수가 됐던 거는 다 픽사에서 했던 스토리 텔링 기법을 가져갔던 거고, 또 아이디어를 가진 감독들하고 스시 미팅하고 끝까지 끝장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즐겼고, 그러면서도 애플만큼 자기가 쫓겨왔지만 그 애정이나 그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은 자기 곳곳에 모든 걸 투자했다는 걸 보여줬고, 또 하나 이제 돌아갔을 때 이제 픽사로 갔을 때 저기 이제 픽사 해가지고 내용을 에드컨 머리 이제 정리하고 이제 서술을 해놓은 것 중에 픽사는 스티브 잡스를 버리지 않았다. 다른 말로 스티브 잡스는 픽사에서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중에 버림받고 선택해서 돌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때 이제 나오면서 그 스티브 잡스가 컴백할 때 뭐 포춘이라든가 뭐 타임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제들이 많이 됐죠. 많이 됐을 때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간에 모든 것은 내가 고난 기간 동안에 내가 배운 것은 내가 만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건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단순함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단순함이다. 그래서 단순하라. 그 단순함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거죠. 76년에 창업한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98년도에 아이맥을 나오는, 98년이 우리나라가 IMF가 온 건데 그게 아이맥이고, 2001년도 그 아이튠즈 그 아이팟, 다음 2007년도 아이폰, 다음 2010년도에 아이패드, 이게 그 아이 시리즈 애플 시도에서 애플을 지금의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프레젠테이션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게 그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나왔던 거, 여기 작게 나와 있는 게 아이팟, 폰, 인터넷, 이거를 엄청 반복합니다. 이 세 개만 강조하고 딱 세 개의 사진, 아이팟하고 그리고 폰하고 인터넷, 이 세 개만 띄우면서 아이폰이 세상이 딱 나왔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게, 그때 그 기존에 있는 걸 그 아이폰 하나에서 기존의 폰들, 스마트폰들이 스마트하지 못하다. 그리고 폰의 기능 중에 절반이 다 뭔가 하면 이 다이얼 버튼 자판 누르는데 소비하고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안에는 세 가지를 강조하는 건 세 가지를 딱 강조했죠. 아이팟, 음악을 듣고 싶은 음악을 이 휴대폰 하나로 다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전화가 이 안에 들었는데 전후 폰이 같다. 그런데 딱 자판을 보이면서 여기에 우리는 자판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마우스에서 그거를 자기가 구상했다고 해. 그 마우스에서 구상했는데 여기 마우스나 펜을 들고 쓸 수 있다. No. 그리고 얘기했던 게 터치폰을 가지고 딱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폰이 이용하는 거에서 이 안에 뭐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커뮤니케이트, 이게 가능해서 인터넷이 이 폰 안에 들어와 있고, 전화기가 폰 안에 들어와 있고, 카메라가 폰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음악 아이튠즈 아이팟이 폰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하나에 나왔다. 하나하나 가격이 얼마겠냐 다 했을 때. 그래서 그 가격을 선정하는 거라든가 이 기능을 하면서, 그 놀라운 것은 그 저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폰 기능을 할 때 이 안에는 인터넷 기능을 소통하는 거 해가지고 구글 맵을 여기서 검색을 해보자죠. 구글, 우리가 있는 이 캘리포니아 여기에서 딱 검색해서 스타벅스, 오케이, 스타벅스를 검색하니까 그 지도 안에 구글 맵에 스타벅스다 막 이 표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딱 넣으면 전화 나오는 걸 바로 현장에서 전화를 딱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타벅스입니다 딱 얘기해요. 스타벅스죠. 그러면 테이크아웃 4,000잔 부탁합니다. 딱 했더니 그 청중들이 놀라 자빠지잖아요. 네, 놀라니까 장난 전화였습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딱 걸었을 때 제 뇌리에는 스티브 잡스가 어린 때부터 HP에 전화했던 거, 이병철을 찾아갔던 거, 존 스커리를 만났던 거, 또 하나는 장거리 그 무료 전화를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전화를 교황청에 전화해가지고 교황 바꿔달라고 하니까 누구냐 했더니 그 미국 대통령이다, 또 키신저다 이래가지고 야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아니다 하는 건데 나중에 전화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 과감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들이 그 현장에서 자기가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놀라웠다는 겁니다. 늘리고 줄이고 하는 기능,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스마트폰 시대에 단순하게 된 그것 때문에 아이폰 하나로 다른 시장들이 다 없어지게 돼버리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바로 스티브 잡스, 세상을 바꾼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그 아이폰을 디자인하는 것도 자동차 회사 디자이너 보고 아이폰을 디자인하라 했거든요. 자동차를 만들 때는 보통 엔진, 기계, 샤시, 이 프레임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차를 만드니까 엔진이 큰 거는 본네트가 크고 돌출하고 이래 딱 나오는 건데 가장 단순하게 폰을 올려놓고 그 폰 안에 요 기능을 다 넣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역발상이거든요. 그 단순한 디자인, 그리고 자신의 직관, 그 직관을 믿는 거하고 본질을 꿰뚫는 그 철학적 인문 철학의 마인드가 이 세 가지가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think different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픽사에 있을 때 자기가 구상했던 게 이게 애플 본사거든요. 애플 본사에 딱 보게 되면 딱 우주선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스티브 잡스 시애터도 스티브 잡스 이 극장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항상 if you want it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원한다면, 네가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신은 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날기로 하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날 수 있다는 거면 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다 이제 보여줬던 게 스티브 잡스의 명언이고, 또 빌 게이츠하고 이제 애정 관계는 일찍이 그 2000년도만 해도 2000년도에 그 애플의 규모는 빌 게이츠의 20분의 1이었어요. 이게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10년 후에 애플은 MS보다 70%가 더 큰 회사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나중에 추모식에서 빌 게이츠가 또 여러 가지 절 중에 빌 게이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 자금도 대줬다는 그런 쫓겨났을 때 위로 위안 정도가 되겠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직접 얘기했던 거는 잡스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탁월하다. 빌 게이츠가 매일 집에서 분통 터지면서 보면서 학습했던 게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신제품 발표 영상 이런 거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을 가진 천재였고 나도 그를 따라하고 싶었다. 잡스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주문한 대로, 그가 오다 내리는 것을 따르는 것을 나는 늘 봐왔다. 나는 그게 제일 부러웠다. 스티브 잡스는 따지고 보면 흑수저 출신이고, 빌 게이츠는 유복한 가정에 아주 대형 슈퍼컴퓨터를 어린 때 보면서 커왔지만, 여기는 그래서 서로 놀릴 때 젊었을 때 그 스티브 잡스가 LSD도 했으니까 나도 젊었을 때 니처럼 막 살면서 LSD 마약을 했더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농담으로 주고받으면서 빼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두 사람이 항상 그 30년 애증 관계라고 잡스 대 빌 게이츠 또는 잡스 대 존 스컬리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스티브 잡스가 항상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그런, 또 자기 그 회사에 대한 로열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고 굳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 창의성은 다른 게 아니다. 어떤 것들을 서로 뭐하는 거 연결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 링크 거는 거고 있는 거고 융합하는 거고 컨버전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창의성은 이거를 가지고 여기 아이들 가지고 이거하고 연결하고 그걸 단순화하는 거라는 거를 얘기해서 항상 그 맥락.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으로 맥킨토시가 얘가 인문 철학을 공부하면서 맥락 효과에서 맥을 봐서 거기서 맥킨토시라고 정했다고 그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맥자를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연결하는 거, 이어주는 건데 스티브 잡스의 그 모든 사상은 여기에 있었고 뭐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홀리시 이거는 뭐 히딩크가 얘기했던 거고 그 바보처럼 이거는 우직하게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이런 말들을 명언으로 남겼죠. 또 하나 그 티노베이션이라는 그 신조어를 만들어낸 게 틴 이제 아주 얇다는 거하고 이노베이션 합성어인데 맥북 에어를 발표할 때 이것도 여러분 영상 찾으면 이게 있을 거예요. 서류 봉투를 하나 딱 테이블 위에서 뒤집어가지고 이게 뭔지 아냐고 결제 서류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딱 꺼내는 게 바로 이제 맥북 에어를 딱 꺼냅니다. 맥북 에어를 하면서 비교하는 거 기존의 컴퓨터를 두께를 딱 해놓고 이거 두께를 딱 절반으로 줄여서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노트북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 유명하게 이 가죽 그 케이스 있죠. 그게까지 이제 유명시켰던 게 바로 이 스티브 잡스의 그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스티브 잡스 항상 그 리더십이니까 그 경영 철학을 보게 되면 경영은 기존의 질서하고 철저하게 다르게 해야 된다. 뭐 뉴발란스 그 밸런스를 맞추되 거꾸로 가서 맞추는 거. 그리고 생각의 전환, 이 싱크 디퍼런트를 실행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선정해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뛰는 거, 뛰어라. 항상 새로운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세상의 흐름,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로 기술력을 과신하고 내가 뭘 잘 만들고 잘한다를 과신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소비자다라는 거예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려 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에 대한 설득력, 거래처에 대한 설득력, 그리고 협상 대상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설득력, 그 마력이 있다고 빌 게이츠도 인정을 했던 것이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라 하는 이게 그 스티브 잡스 애플의 이제 경영 철학이고 일, 돈, 사랑, 죽음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마치 예견이라 하듯 자기 명언들을 많이 남겨놓고 요 사진은 스티브 잡스 어린 때 그러니까 그 입양해서 키워준 부모거든요. 이제 폴 잡스고 그 리더십이니까 스티브 잡스 리더십을 LDT 리더십 네 가지를 뽑았는데 그 리더의 역량 중에 탁월한 비전 제시와 그 동기부여 능력, 그 동기부여 능력을 소비자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그 역량,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의 흐름, 세상의 흐름하고 이런 세상이 올 거다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그런 인지 능력, 그리고 이제 소통 능력이 소비자와 이제 소통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흐름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 리더가 가져야 될 그 세 가지 비전 제시 능력, 다음에 인지 능력, 소통 능력을 이제 다 갖고 있는데 그 소통 능력 중에 탁월한 게 나는 다른 것보다는 그 쉽고 간단하게 풀어내는 게 용어도 보게 되면요 절대 어려운 말을 안 써요. 쉽고 간단하게 만약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도 그냥 땡큐 딱 던져 함께해서 정말 이게 축복이고 영광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축제에 와가지고 내가 가장 세계에서 괜찮다는 대학 중에 하나인 그 대학에 와서 내가 이런 연설하게 역량이고 난 사실 까놓고 보게 되면 대학 졸업장도 없고 졸업식 현장은 여기 와서 처음 봤다. 이 처음 봤는데 내가 오늘 얘기하자는 거는 별거 아니다. 내 삶, 3스토리, 세 가지를 얘기한다. 이게 첫 번째가 내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사업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죽음에 대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점으로 연결해서 얘기하겠다. 쉽고 간단한 스토리텔링. 이게 대단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거하고 또 인문학, 뭐 철학을 6개월 다녔지만 그 인문 고전의 그런 거라든가 시를 좋아하고 그 시라는 거는 함축성이 있잖아요. 그걸 요약하고 단순화하는 네 가지가 스티브 잡스의 리더십이 아닌가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스토리 중심으로
뭐 워낙 자료들은 뭐 책이나 뭐 영상이나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그 성공자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 4차 산업 혁명에 그 연결하는 거, 더 나은 세상으로 연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실지 현실로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런두치드 LDT 리더십 46강 여기까지입니다.